오늘 아침 전북권 주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남편도 양성으로 나왔고 이들 부부의 엿새간의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박영용품 마스크가 충분한 물량 공급에도 시중에서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를 했던 전주시청 직원이 이틀날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5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제 대구에서 군산 아들 집에 온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 새벽에는 이 여성의 남편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들 부부는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 70대 부부가 머물던 엿새간의 군산 지역 동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 동선까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들 집으로 와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대구 부부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군산으로 온 부부는 22일 은파 호수공원, 23일 아들의 직장인 장항 동진 자동덮개와 집 부근 삼촌네 식자재 마트를 들렀습니다. 24일에는 군산 하나 식자재 마트를 들른 뒤 장항 장봉열 내과와 한사랑 약국 그리고 다시 전날에 식자재 마트를 들렀습니다. 25일에는 동군산 병원과 헬스탑 동군산 약국 그리고 서천 특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군산 음파 유원지와 마트 두 곳이 새로 동선에 포함된 것입니다. 군산시는 하나 식자재 마트에서는 3명의 접촉자가 확인돼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동군산 병원과 약국 2곳 그리고 삼촌내 식자재 마트는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가 없으며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촉자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동선하고 접촉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 부부는 이 기간에 마스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은파 유원지의 경우 CCTV 사각지대도 많아서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 환자로 선별 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요. 이게 빨리 이것이 진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확장이 되어서 한 게 이게 큰 일이구만. 군산 지역에서 추가로 2명이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군산 예술의 전당과 근대 역사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다시 줄고는 있지만 확진 환자가 느는 등 이 불안 요소는 현재 여전합니다. 도내 신천지 교인 동향도 관심인데 시군별로 11,135명의 명단이 통보되면서 전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신도수가 다르고 또 청소년 신도수가 빠져 있어서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시청의 한 회의실에 공무원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2,065명으로 파악된 신천지 신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구에 다녀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행동 요령도 일러줍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사무소나 4,0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도가 5,4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전주시도 전화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는 신천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신도들의 참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 장소 등 일체의 정보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천지 측에다가 보안각서를 냈어요. 근데 신천지 측에서도 지금 참관인으로 한 10분이 와서 참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내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는 전주 군산 외에도 익산에 1,576명, 정읍에 802명, 완주 381명, 고창 212명 등 모두 11,13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19세 이하인 청소년 신도 700여 명은 명단이 통보되지 않아 추후 명단 확보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716명이 적습니다. 2002년생 이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또 그 명단을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전라북도는 전화조사의 속도를 높여 오늘 오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지금까지는 군산에서 신천지 신도 54명이 능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38명이 유증상자로 13명은 복지회관 등 집단 근무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불안감 속에서 도민들은 하루하루 마스크 대란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마스크 생산 공장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24시간 비상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스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식약처 인증 KF 마스크를 생산하는 전주의 한 공장. 요란한 기계음을 내는 장비가 쉴 새 없이 마스크를 찍어냅니다. 최근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에서도 한시적으로 제외시켜줬는데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사자들의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월 12일이면 끝나요. 다 아는 지인들 다 데릴 것 같아요. 친구들 데릴 것 같아 이러고. 다른 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중국 지역 유통업자들은 통 큰 제한까지 해오기도 합니다. 와가지고 일단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 먼저 달라. 1000만 장 계약하자. 2000만 장. 네, 생판 처음 오는 업체도 많이 와요. 네, 진짜 많이 와요. 저 처음 본 사람이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도내에서 KF 인증 마스크를 생산하는 곳은 전주와 남원 등지에 모두 3군데. 하루 평균 생산량은 66만 개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루만 가동해도 전주 시민들이 하루 사용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오픈하면 그 물량이 적으니까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줄을 쓰시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완제품을 매대에 내놓기 무섭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진열조차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하루에 한 100장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한 1시간 정도면 물건이 다 소진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일일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200만 개. 이번 달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하루 100만 개 가까이 수출됐고 여기에 국내 수요를 감안해도 요즘 빚어지고 있는 품귀 현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산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뭐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여러 군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의심의 눈길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박스째 가져가는 유통업자에게 쏠리지만 사재기를 적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 하루 평균 판매량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150% 이상 증가하고 5일 이상 쌓아뒀을 때 적발 대상이 되는데 이전엔 마스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업체들까지 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급 조절을 해가며 시장에 풀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한 유통업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창고에 보면은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관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대란을 잠재운다며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판매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다음 주부터는 생활 기반이 취약한 읍면 단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유 물량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코로나19 조사 대상 유증상자 관리 지침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군산의 70대 여성이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한 뒤 이틀 동안 군산 시내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안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단지 조사 대상 유증상자여서 지침상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교육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육감이 맡고 새학기 입학식 취소를 비롯해 동원 행사 자제, 공문 발송 최소화 등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학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계 인사 51명 전원에 대해서 자율 보호를 권유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방역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현재 위험 수준입니다. 어제 새벽 전주시의 한 공무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전주시 총무과. 공무원 43살 A씨의 책상 위에
영정사진과 함께 국화가 올려져 있습니다. A씨는 새벽 1시쯤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확진 환자와 대면하는 일을 맡은 건 아니고 평소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도 없었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주시는 A씨가 최근 급증한 업무량에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20일 이후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11시 정도에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하고 가시더라고.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며칠 전부터는 5,400명이 넘는 전주시 내 신천지 신자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사망을 갖다 했기 때문에 구검을 갖다 하는 것이 매뉴얼에 있다고 그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전주시는 오는 29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추모식을 열어 고인에게 예를 다하고 인사혁신처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구 경북 지역과 전북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료품과 위생용품 지원에 이번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대구 간 노선에 이어 경북 지역 노선까지 운행 중단이 확대됩니다. 전북고속은 전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시외버스 터미널 3곳에 경북 노선을 오늘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주, 포항으로 가는 노선이 대상이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행 중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주 상가를 대상으로 2달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대는 교내에 입점해 있는 18개 업체에 매출 감소분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2달간 임대료 20%를 감면하고 교직원들이 상가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 1차 발표에서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의원은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중진인 익산 이춘석 의원은 4선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도내 민주당 경선은 시작부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3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과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는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맞붙은 익산 갑으로 결과는 김수흥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인데 4선 의원 배출보다는 바꿔야 한다는 바닥 민심이 더 강했습니다. 장전마을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까지 중진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김수흥 후보는 도청 익산 이전 카드로 관심을 끈 데다 신인 가산점 10%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회에 근무하면서 국회 예산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고 씨앗이 돼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유희태 예비 후보를 넘어 재선 고지를 향해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완주 지역 지방 의원들이 속속 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변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현역 인지도와 조직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당내 경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원팀이 되어서 현안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단수 후보 4곳과 1차 경선 2곳 등 모두 6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익산 을 공천자를 추가로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주 갑, 전주 을,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경선을 진행해
다음 달 5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선 시작부터 현역 중진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명철 전주시 의원이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 탈당과 함께 2014년 당시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 10개월 만에 탈당은 정치인으로서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주 MBC의 환경 문제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 의회가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업체의 꼼수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가 포함된 환경 영향 평가를 이 개발업체들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 발의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설학교 7곳이 다음 달 예정대로 문을 열게 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의 새솔 유치원과 자연초, 화정중이 개교하고 효천지구와 만성지구에는 각각 효천초와 양형중이 신설됩니다. 또한 완주의 청환초,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삼내중이 새로 생겨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종교시설은 물론 공공시설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차단을 위해 관내 종교시설 방역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신천지 관련 시설 8개소의 방역을 마치고 폐쇄 조치했으며 어제부터 기독교와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시설도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은 미사나 주일 예배, 각종 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급 방역 소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소독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전통시장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살균제를 사용한 방역 소독에 나서고 소독기와 약품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관광 프로듀서를 돕고 신규 관광 사업을 발굴할 청년 PD를 선발합니다. 관광 둘의 PD는 주민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과 주민 공동체를 새롭게 발굴해 훌륭한 관광 사업체로 이끌어줄 참신하고 열정적인 청년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이 요천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낡은 인도 블록을 걷어내고 탄성 포장재로 교체합니다. 탄성 포장재는 충격 흡수가 탁월해 피로감과 체력 소모를 줄여 걷기에 도움을 주는데 남원시는 4월까지 남원대교에서 호반 삼거리, 원예 농협 구간을 정비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전시지원 프로젝트 참여 작가인 조원 작가의 작품이 오늘까지 전시됩니다.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박원기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내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뭉치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의 이음을 주제로 한지공예 융복합 상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현대미술관 제마가 마련한 겨울기획전이 내일까지 열립니다.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가 기획 초대전으로 김승주 개인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전주 완장 무대에 설 소리꾼을 모집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에 관련된 직업체험과 예술활동을 경험하는 무형유산 원정대에 참여할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합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 있는 김상림 목공소가 직접 목가구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삼례목수학교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축제 등 국제 슬로시티 전주의 매력을 담아낸 사진을 공모합니다. 선도문화연구원이 모레부터 한 달간 모악산을 중심으로 전주시와 완산군 일원에서 3.1절 기념 국민 행사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5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4도에서 7도, 동부 지역 무주는 0도에서 5도, 진안 0도에서 5도, 서해안권 군산은 5도에서 10도, 고창 4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 임실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